자, 요거 기업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썰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저게 망했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작년에 장난감 전문점인 재작년이죠. 토이저러스가 망했거든. 2017년에 토이저러스가 파산 신청을 하고 진짜 망했습니다. 없어졌어요. 토이저러스가 뭔지 아시죠? 장난감 유통업체. 그 미국에서 가장 큰 장난감 유통업체인데 한 방에 망했는데 왜 망했냐? 토이저러스의 매출을 보면 망하기 전까지 의외로 나쁘지 않았죠? 05년에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요. 매출이 올라가는데 넷 인컴 수익은 그대로죠. 이러다가 매출이 떨어지면서 토이저러스가 망하는데 그 되게 잘 나가는 회사인데 이게 왜 망했냐, 그거를 일단 아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수익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왜 망했을까? 자, 첫 번째 망한 이유는 장난감 시장이 죽어서라기보다는 장난감 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당시에 2000년에서 2010몇 년 넘어갈 때 망하기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아마존의 통수입니다. 왜 통수냐? 2000년에 토이저러스가 아마존하고 계약을 맺어요. 무슨 계약을 맺냐? 10년간 아마존에서 장난감과 어린이용품을 토이저러스가 독점적으로 팔겠다. 괜찮죠? 이 대가로 5천만 불을 줘요. 5천만 불. 5천만 불을 아마존에 주고 대신에 우리 유통을, 온라인 유통은 아마존에 맡긴 거야. 그 당시에 토이저러스닷컴이라고, 토이저러스는 토이저러스닷컴으로 파는 온라인 판매처가 있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마존을 통해서 팔겠다. 대신에 너희들이 이용하는 대신에 우리가 수수료를 5천만 달러 줄 테니까 우리를 독점, 아마존 내에서 우리 말고는 아무도 장난감과 어린이용품을 팔지 못하게 하는 독점 판매 계약을 맺어요. 5천만 달러에. 이게 끝까지 유지됐으면은 나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아마존 입장에서는 처음엔 그렇게 했거든. 야, 5천만 달러 콜 뭐 이거 얼마나 팔리겠어 그러는데 문제는 이게 엄청 잘 팔려요. 아마존에서 저 장난감과 어린이용품 판매량이 올라가니까 아마존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5천만 달러는 아니거든. 이걸로는 안 돼. 이거를 포기하는 쪽에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완구업체들이 아마존 장난감을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아마존이 이거를 수수방관해요. 독점 계약을 맺었는데 아마존이 독점을 안 시켜준 거죠. 독점 계약을 맺었는데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지금 몇 년을 싸워요. 몇 년을 싸우는데 결국에는 법원까지 가면 당연히 아마존이 지지. 아마존이 졌어요. 그래서 아마존은 토이저러스한테 다시 돈을 뱉습니다. 5,100만 달러를 돈을 뱉는데 문제는 뭐겠니? 그 사이에 이미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죠. 토이저러스는 아마존한테 독점적인 걸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 자체적인 온라인 그거를 문을 닫아놨어요. 토이저러스에 접속을 하면은 자동으로 아마존으로 넘어가게 사이트를 만들어놨거든. 아마존을 통해서 독점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뒤통수를 맞고 나중에 미안해 우리가 하면서 돈 돌려줄게 하고 돈을 돌려줬는데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어요. 송사가 다 끝난 다음에 토이저러스가 이제 와서 다시 온라인 사이트를 열었는데 아마존에 들어갔던 고객들이 돌아오지 않았죠.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고 제품을 선별하는 능력을 제때 키우지 못했다. 이 아마존의 뒤통수를 맞고 보상금을 받았지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고난의 길을 갔고,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2005년에 토이저러스가 주인이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냐면은 사모투자에서 넘어갑니다. 콜버그, 아주 유명한 사모펀드 KKR 돈을 주고 사요. 얼마? 6조를 주고 사면서 얘네를 막 붐업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까 전에 이거 보셨죠? 요때 붐업을 시켜서 레버뉴가 막 이렇게 수입이 올라가요. 매출이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이 그대로야.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이 안 올라요. 왜일까? 얘네가 KKR이 토이저러스를 인수할 때 LBO라는 걸 사용을 해요. LBO가 뭐냐면은 차입을 합니다. 차입 매수. 한마디로 돈을 많이 빌려서 그 돈으로 토이저러스를 사요. 토이저러스를 그 돈으로 샀기 때문에 토이저러스가 이 LBO를 산 금액의 대부분을 부채로 가져가게 돼요. 빚으로.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토이저러스를 사게 되는 그 돈인 50억 달러 정도가 토이저러스의 부채가 됐어요. 토이저러스의 부채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토이저러스는 앞으로 50억 달러에 대해서 이자를 매년 내야 되는 겁니다. 얼마씩? 연간 4천억씩. 이자를 엄청나게 내야 되니까 매출이 늘어도 이익이 안 늘죠.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안 늘고, 이게 워낙 비용이 크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는 순간에 회사가 골로 가는 거예요. 계속 늘어주면 모르겠는데 일단 등에다가 이만한 짐을 들고 뛰는 거기 때문에 50억 달러 5조짜리 짐을 들고 뛰다가 결국에 넘어졌는데, 이거 뉴욕타임스 나오죠. 금융고객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연간 4천억에 달하는 돈을 벌었어요. 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돈을 벌고 있었는데 장난감 시장이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유튜브나 뭐 아니면 온라인 이런 것 때문에, 게임 때문에 무너져서 토이저러스가 물론 그 이유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아까 전에 아마존 때문에 유통에 대응이 못한 거고, 두 번째 연간 비용이 너무 컸어요. 이만한 걸 들고 뛰어야 되기 때문에 연간 비용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결국에 문을 닫습니다. 토이저러스가 이 때문에 문을 닫고, 세 번째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는 거, 그것도 어느 정도 있어요.
인구가 신생아가 줄면 토이저러스가 줄고 신생아가 늘면 토이저러스가 늘고 신생아가 줄면 줄고 요 하나의 예외는 리만 브라더스죠. 여기는 리만이 망해서 훅 간 거고 그거 말고는 대부분 신생아 증가율과 연관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쭉 일로 갔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이니까 좀 버텼지.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당연히 이에 영향이 있었죠. 이 어떤 영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장난감을 이게 대신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1번, 2번, 3번, 4번인데 지금 현재 토이저러스는 망했습니다. 망해서 직원들이 과거 대주주 지금 KKR한테 생계자금 회사가 망하면 안 돼. 생계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게 작년 2018년 뉴스고 자 그러면은 아 그랬구나. 그래 토이저러스 망했구나. 자 그럼 오늘의 주제였던 레고는 어떻게 됐을까? 레고도 토이저러스처럼 골로 갔을까? 레고 매출액입니다. 이게 너무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레고 매출. 자 이때 크라이시스가 오죠. 이때 크라이시스가 온 다음에 리커버리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즘엔 또 옆으로 약간 기고 있어요. 자 레고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스케일 때문에 너무 드라마틱하게 보이고 조금 호흡을 가다듬고 봅시다. 호흡을 가다듬고 보면 스케일을 너무 크게 만들면 좀 그러니까 스케일을 좀 줄여서 봅시다. 이 파란 게 레고의 레버뉴예요. 이렇게 올라가죠. 보면은 여기서 여기가 별게 아닌 것 같아도 한 40% 빠지는 아주 위태로운 시기가 옵니다. 이 위태로운 시기에 레고가 사람들이 다들 망한다 그랬어요. 이미 한 10년, 15년 전에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 앞으로 애들은 레고를 갖고 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인구 구조도 내려갈 거기 때문에 레고를 갖고 놀지 않고 인구 구조도 내려가고 게임 같은 게 대세가 돼서 레고는 망할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빠지고 있죠 실제로. 그랬는데 이 아저씨가 레고 이사회에서 지금 레고 회장이거든요. 2004년에 회장이 되는데 뭐를 내냐면은 2004년에 이사회에 가서 레고는 이대로 가면 패망할 거다. 패망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사회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때 34세짜리 컨설턴트가 니들 망해라고 보고서를 내요. 그러니까 회장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살려보려고 컨설턴트 보고 보고서를 내라 그랬더니 이대로 가면 미래 없다라는 보고서가 실제로 나옵니다. 2004년 요때 쭉 내려갔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 같더니 니들 이렇게 간다라고 이대로 가면 예상 보고서를 내요. 저 아저씨가 회장이 돼요. 저 보고서 한 방으로. 자 그러면은 어떻게 저 아저씨가 다시 살려냈냐? 그 다음 신문기사 제목이 이게 나올 정도로 무너진 장난감 왕국 레고가 어떻게 1인자가 됐는가를 아는 게 오늘의 썰인데 물론 첫 번째는 뭐겠니? 망해가는 회사의 첫 번째는 언제나 이거죠. 비용 절감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비용 절감을 하죠. 필요 없는 것들을 줄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 뭐 레고 랜드 뭐 레고 사업 말고 다른 거 했던 것들 다 줄여서 일단 비용을 줄여놓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여러분들도 알고 나도 알 것 같은 어떻게 보면 1번이 뻔한 더 이상 레고를 애들 용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이건 너도 알고 나도 알 거잖아. 이거 키덜트라 그러지만 사실은 너와 나죠. 너와 나를 대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제품을 팔아요. 이제 더 이상 레고를 갖고 노는 게 애기들이 안 잡고 어른을 방향으로 잡고 무비 영화하고 연결한 상품들을 쭉 만들죠. 옛날엔 그냥 레고 그러면 애들이 갖고 노는 주제였는데 이제는 뭐 배트맨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영화하고 연결을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른들이 난리 났는데 이것도 굉장히 컸지만은 사실은 두 번째가 있었습니다. 고객 참여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에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은 얘들이 했던 게 수익 공유예요. 이걸로 대박이 납니다. 무슨 수익 공유를 했냐? 레고 쿠스라는 데가 레고 사이트에 어떤 레고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올려서 그게 채택돼서 레고가 상품으로 출시되면은 매출의 1%를 아이디어비로 줬어요. 요 레고 쿠스라는 데는 계속 뭘 만들고 뭐 만들고 의견이 계속 올라오는 거야. 뭐 하면 성공할 것 같다, 뭐 하면 성공할 것 같다, 디자인까지 다 돼서 쫙쫙쫙. 왜? 야, 1%를 준다는데. 야 1%를 준다는데 레고는 더 이상 자기 그 디자인 뭐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워낙에 훌륭한 것들이 미친듯이 올라. 보시면 R&D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다양한 제품을 출시. 2012년에 전체 매출의 몇 퍼센트가 60%. 이게 일명 수익공이거든요. 이걸로 가장 대박이 난 업체가 어디예요? 이 전략으로. 이게 마케팅에 되게 유명한 전략이잖아. 많이 쓰이는 전략이잖아. 2010년 이후로 이걸로 완전 대박난 업체가 있어요. 수익공유로. 그쵸? 바로 여기죠. 제가 왜 여기서 이 방송을 하고 있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트위치에서 방송을 키고 있어요? 이 수익공유라는 이 아이템이 그때 이후로 대박이 납니다. 너도 나도 이걸로 뛰어들어요. 유튜브가 대표적으로 수익공유로 대박이 났어요. 유튜브가 뭘 만들어요? 컨텐츠 없잖아. 유튜브가 만드는 컨텐츠가 어딨어? 근데 왜 다들 그렇게 올려? 수익 공유를 하니까. 트위치 형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뭐 롤 방송하고 뭐 방송하고 왜 그래? 수익 공유를 하니까. 이게 2000년 초반에서 2010년을 가로지르는 제가 보기에는 마케팅에서 가장 성공적인 원리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이거였어요. 굳이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너도 나도 이거에 눈을 떴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됐었냐? 이건 제가 우리나라 잠깐 떠온 건데 뭐를 까자는 게 아니라 이거에 조금 예를 들면은 안타까워서 제가 갖고 온 건데 우리 네이버 TV 있잖아요. 예전에 2010년에만 해도 네이버 TV가 나름 있었는데 이분들은 이 네이버 TV 쪽은 사실 이쪽이 주력 그것도 아니었고 방송국 영상 클립에 너무 올인을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TV를 통해서 뭔가 영상을 올리던가 이렇게 할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쪽 방향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이버 TV 입장에서 보면은 안타까운 거지. 유튜브에 점령을 당한 게. 이 뭐 이유가 있었어요. 오직 방송사 영상 클립만 보는 것으로 바뀌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바뀌었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 그 뭘 한답니다. 전 뭔지 모르겠지만은 뭐 수익과 보상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사용을 해주시면 뭘 강화하는지 나도 정확히는 안 봤는데 카카오도 한대요. 우리 카카오 TV도 뭔가를 한다니까 저 정확히는 안 읽어봤지만은 뭐 유튜브보다 뭐 많이 한답니다. 뭐 많이 한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고뿐만 아니라 물론 많은 업체들이 완구 업체들이 다 골로 갈 텐데 잠깐만 완구 업체들 보여드리면 마텔이라 그러죠. 마텔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데요. 바비 인형. 이게 실적이 어땠냐? 지금 뭐 거의 망하게 생겼어요. 왜냐? 장난감 시장 자체가 크기가 줄었냐? 줄진 않았어요. 줄진 않는데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안 줄은 게 대단하지. 사실 이 정도 사업이면은 망했다고 보는 게 맞긴 한데 10년간 안 늘었으니까 10년간 늘질 않았으니까 사업 자체가 비전이 없는 건 맞긴 한데 다행인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빠지진 않았어. 근데 왜냐면은 계속 아이디어를 내서 장난감을 계속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현상 유지는 했는데 문제는 마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넘버원이었거든. 미국에서 가장 큰 장난감 완구 업체인데 바비 인형 하나만 밀다가 골로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여기도 컨텐츠 싸움이거든요. 뭐를 만들지. 결정적으로 여기가 디즈니 관련 상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뺏겨요. 여기가 계약이 끊기면서 바비 인형 외에는 별다른 히트 상품이 없어서 바비 인형 하나에만 목매니까 그냥 이렇게 비용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비용을 감당을 못하고 쭉 빠졌는데 그럼 바비 인형이 망했냐? 바비 인형은 여전히 잘 나갑니다. 잘 나간다기보다는 평타를 하는 거죠. 평타. 여전히 1조 원이야. 아시테다. 여전히 1조 원 이상 팔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뭐 R&D하고 개발하고 할 때마다 족족 손실이 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래의 가치 높은 멀티플을 줄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어디가 뜨고 있냐? 여기도 대형사예요. 하스브로라고. 완구 쪽 계시는 분은 당연히 마테라고 하스브로 다 아는 데인데 지금 여기 있죠. 헤스브로라죠. 헤스브로. 하스브로가 아니라 헤스브로라 그러는데 발음이 안 좋아 죄송합니다. 여기는 쭉 올라갔죠. 여기는 왜? 여기는 디즈니하고 손잡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여기는 컨텐츠 확보에 성공을 했어요. 완구 업체도 컨텐츠를 어떻게 확보하냐의 문제인데 아까 전에 마텔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실패했고 헤스브로는 디즈니하고 손을 잡아요. 디즈니하고 손을 잡으면서 아까 전에 미녀와 야수 겨울왕국 캐릭터 판권이 뺏어가고 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완구 업체라면 헤스브로입니다. 헤스브로. 얼마나 컸으면은 마텔을 인수하겠다. 재작년이구나. 2017년에 거꾸로 자기들이 마텔을 인수하겠다 그랬는데 이거 거절합니다. 이거를 거절 안 했으면은 지금 마텔까지 인수해서 더 커졌을 텐데 경쟁업체 마텔에 인수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지는 못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완구 시장은 어떻게 돼 있냐? 당연히 영화 같은 거하고 같이 손을 잡은 다음에 패스트 패션이라 그러죠. 옛날에 우리 패션계는 2000년대 초반에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많이 나왔던 패스트 패션처럼 완구도 패스트 완구계로 가고 있는데 이럴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게 아까 전에 앞에 보여드린 시청자 참여죠. 시청자 참여. 손익 공유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마치 유튜브처럼 이 퀵 스트라이크라 그러죠. 퀵 스트라이크.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최신 트렌드를 바로바로 완구로 바꾸는 퀵 스트라이크라는 별동대를 결성해서 하고 있다. 이게 요즘에 완구의 추세다 그러는데 레고가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였던 요거 고객 참여형 수익 공유 시스템이 아마 완구 쪽에서도 분명히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레고의 실적과 임직원입니다. 매출액도 올라가고 2017년에 여기는 아까 전에 보여드린 토이저러스가 망하면서 매출액도 약간 떨어지고 순이익도 떨어졌는데 뭐 계속 꾸준하게 잘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레고와 다른 업체들의 차이가 거기서 발생을 했어요.